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위기 사태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쟁으로부터 수많은 사상자와 희생자들이 속출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 개시 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력을 19만여 명씩이나 배치하고 벨라루스와 함께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당초 사람들은 핵무기씩이나 갖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강행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손쉽게 소나기에 넣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도 잠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굳센 저항 의지와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진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가 40%가량 급락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가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 왕따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처럼 러시아와 교역을 이어오던 세계 기업들도 러시아 기업들과 단결을 선언함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도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 측근들의 해외 자산 계좌가 전면 동결되기도 하는 등 푸틴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푸틴의 지지 세력들의 속사정도 그저 애만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발을 들인 러시아 군들이 속속들이 전투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물자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악조건 속에 러시아군 사이에서 사망자들과 포로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장갑차와 무기들을 적군에게 침탈당하는 등 갖가진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내비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들과 시위대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의 정치 인생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금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감행하고서라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전부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게 동유럽에서 나토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것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나토로 인해 자국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서입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의 팽창주의와 군사적 압박의 위협을 느낀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동맹을 창설하기로 합의해 1949년 북대서양 조약의 조인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북미와 중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시작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도 대거 참여를 희망해 오면서 일부 중립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 창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도 유럽 안보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1954년 나토 가입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당시 회원국들 간의 격론 끝에 반려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련은 나토가 소련을 겨냥해 반공동맹을 형성했다고 맹비난하며 동유럽 위성 국가들을 모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했고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날 때까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대립하는 사이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 초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상호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싶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로
서로 관계만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었고 양국 간의 신경전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아울러 일컫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안보 위기는 오늘날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4년 12월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이루어진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 중이던 BBC 소속 유명 저널리스트 존 심스는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가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다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촉발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공역에서 군사 항공 정찰을 지시하는 등 군사적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배후에는 바로 러시아의 국군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서방에 러시아는 신냉전을 펼칠 의사가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재 세계 정세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운을 떼기 시작해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수호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그 누구도 침략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러시아가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기자가 언급한 항공기 위협과도 관련해 러시아는 과거 정찰 목적으로 구소련이 벌였던 항공 정찰을 일찍이 1990년대에 중단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그러한 반면 미국은 핵무장을 탑재한 채로 항공 정찰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 때문인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라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겨우 2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며 그 역시 해당 지역에서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 맞느냐며 도대체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유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2015년에서야 국방비를 인상했는데 2015년 기준 미화 50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미국 국방부의 1년 예산은 5,750억 달러에 이르니 러시아보다 10배 이상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러시아가 위협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나토와 관련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력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경으로 보낸 것을 본 적 있느냐며 나토 기지와 다른 군사 인프라를 러시아 주변에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누구냐며 아무도 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들 러시아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는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만 주장하는데 러시아 또한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겨냥해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 ABM 트리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누구냐며 미국이 조약에서 먼저 탈퇴해버리고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미사일 방어 진지를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유럽 전역에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관계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 이다라며 하지만 오직 러시아의 안보와 경제가 전적으로 존중받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보는 서방에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과거의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는 러시아를 몰아내려는 미국 중심의 서구 사회의 따돌림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처럼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을 먼저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미국이 맞지만,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무기 제한 협상은 현실주의 정치역학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란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가 2곳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현재 러시아의 해외기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총 12개에 달하는 국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최근에 들어와서야 줄어든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며 러시아는 자신만의 살 길을 추구해야 했을 뿐이라고 호소하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러시아 역시 결국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로 약소국들을 강압하려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 때 자기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해외 뉴스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